몇 주 전 라스베가스에서 와인 스펙테이터의 그랜드 투어 와인 테이스팅 행사가 있었습니다. 테이스팅했던 와인들 중에서 몇 가지 와인을 이번 시간에 소개합니다. 라스베가스입니다. 이곳에 새로 생긴 호텔에서 이번 그랜드 투어 테이스팅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1년에 3번 미국의 큰 도시들에서 있고 와인 스펙테이터에게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던 와인들 중에서만 초대되는 행사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232곳의 와인 생산자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와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제가 집중했던 산지는 샴페인,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리오하, 바롤로 이렇게 4곳 산지의 43개 와인이었고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테이스팅한 와인들은 14개의 와인이었습니다. 이 중 몇 개만 고르려니 많이 아쉽지만 테이스팅했던 와인들 중에서 3가지 와인만 이번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와인들은 인스타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와인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와인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의 유명 스윗 와인 클레인 컨스텐시아의 벤트 컨스탄스 와인을 소개합니다. 왠지 와인 생산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우스 아프리카의 와인 산지는 남대서양에 둘러있는 케이프타운 주변으로 형성돼 있고 연평균 기온이 높지 않은 이곳에선 슈낭 블롱, 소비뇽 블롱, 캐버네 소비뇽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벤트 컨스탄스를 생산하는 클레인 컨스텐시아의 와이너리와 포도밭 모습입니다. 아름답게 자리한 이곳에서는 현재 화이트, 레드,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의 스파클링 와인인 캡 클래식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곳을 대표하는 와인은 벤트 컨스탄스로 이 와인을 알려면 이들의 역사를 잠깐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1600년대 중반 당시 이곳은 네덜란드 통치를 받았었고 네덜란드인이었던 이곳 케이프의 총독은 포도 재배를 위해 대리석 토양이 있는 좋은 산지를 찾게 되어 포도밭을 만들고 1685년 컨스텐시아라는 이름의 와이너리를 설립합니다. 이때부터 생산됐던 컨스텐시아 스윗 와인은 18세기 당시 여러 문인들, 루이 16세 왕, 나폴레옹, 또 미국 초대 대통령들 등의 여러 유명 인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18세기를 대표하는 스윗 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긴 시간 동안 소유주도 몇 차례 바뀌고 땅도 나눠지다가 1824년 지금의 이름인 클레인 컨스텐시아 에스테이트이 설립됐는데 이후 필록세라와 노예제도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100년 가까이 생산이 중단됐었고 현대사회인 1980년 와인 생산에 열정을 가진 새로운 소유주에 의해 다시 포도가 재배되고 와인 생산이 시작되면서 18세기에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스윗 와인인 컨스텐시아 와인의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 많은 역사적 기록을 연구하고 자문을 받아 다시 그 주조 방식을 복원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생산되기 시작한 와인이 현재의 벤트 컨스탄스로 1986년 그 첫 빈티지가 출시된 후 지금까지 여러 우수 포도밭 리스트와 우수 와인 리스트에 오르며 와인 세계에서 주목받고 인정받는 스윗 와인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벤트 컨스탄스는 병 모양이 참 특이하죠. 이런 독특한 모양의 병 500ml와 매그넘 1500ml 두 종류로 생산되고 알코올 레벨은 보통 14% 정도입니다. 이 와인은 머스켓 품종으로 만들어지는데 머스켓, 미스카, 모스카토, 모스카델 등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다른 미스카블롱은 오렌지꽃, 청포도, 레몬, 배, 복숭아 등의 향을 주로 갖고 있고 당도가 형성되면서 산도를 잃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으로 생산되는 품종으로 뮤스카블롱 중에서도 특별히 프랑스 남부 프론티낭 지역에서 재배되는 머스켓과 같은 종류의 클론을 재배해서 만드는데 이 와인은 소터른이나 토카이 아수 스윗 와인과 달라서 노블랏 곰팡이균이 형성된 포도로 만든 스윗 와인이 아니고 포도를 의도적으로 늦게 수확해서 포도밭에서 자연스럽게 반건조된 머스켓의 천연 당도를 사용해 만드는 스윗 와인입니다. 이곳 와인 메이커의 한 인터뷰에 따르면 추수도 한 번에 하지 않고 이곳의 가을에 해당하는 2월에서 4월에 걸쳐 포도 상태를 보며 여러 차례에 걸쳐 추수가 이루어지고
당도가 높다 보니 일반 와인보다 훨씬 오랜 발효 기간을 거치는데 보통 6개월에서 때로는 1년까지 발효가 진행되기도 하고 큰 용량의 우드 배럴에서 3, 4년 이상의 숙성 기간을 거치고 블렌드되어 출시된다고 합니다. 많은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와인은 아니고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제가 이 와인을 처음 테이스팅했었던 7, 8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좀 더 여러 와인숍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이스팅했던 2017년 와인은 아직 영한 와인이어서 색감은 라이트한 레몬 색감이었고 달다는 용어가 먼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산도로 인해 라이트하고 프레쉬한 청량감이 있었고 여러 과일향, 흰꽃향과 함께 클로브향, 시럽 바른 생강과자 향도 또한 엷게 느껴지는 롱 피니쉬의 아주 사랑스러운 와인이었습니다. 어린 와인인 지금의 상큼한 상태로 즐겨도 좋지만 4, 50년 이상의 저장이 가능해서 그 색감과 향의 변화에 따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또한 좋은 우수한 와인입니다. 이제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테이스팅했던 이탈리아 피에몬테의 바롤로 와인들입니다. 네비올로 포도 100%로 만들어지는 바롤로는 높은 타닌과 산도, 알코올 레벨로 오랜 에이징이 가능한 와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중에서 알도 콘테르노의 치칼라 바롤로를 소개합니다. 바롤로의 유명 우수 생산자 쥐아코모 콘테르노를 아시나요? 바롤로의 로마네 콩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인데 알도 콘테르노는 이 콘테르노 패밀리로 형이었던 지오반니 일가는 지금까지 쥐아코모 콘테르노를 운영하고 있고 동생이었던 알도는 독립해서 1969년 포데리 알도 콘테르노를 설립했고 현재는 그 자녀들이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두 곳 모두 우수한 바롤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바롤로 산지의 11개 부속 산지 중 하나인 몽포르테 날바라는 마을에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롤로 라벨에 보이는 이런 용어들은 뭘까요? 이 이름들은 부르고뉴의 그랑크루 같은 크루 이름으로 아직까지 와인법상 공식화되진 않은 비공식적인 크루 이름들로 대표 마을에 있는 몇 곳 크루들만 정리해봤습니다. 바롤로에선 역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 단일 포도밭 와인 생산이 이어져서 알도 콘테르노에 표기된 치칼라도 단일 포도밭 싱글 비냐드 이름으로 부시아 크리 산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와인을 따라 주었던 알도 콘테르노 관계자는 이 치칼라 포도밭이 라임스톤 토양의 자리에 있고 40년 정도 된 포도그루에서 생산된다고 소개했는데 정말 토양색이 그렇게 보이죠? 테이스팅했던 와인은 2014년 치칼라로 네비올로 포도 품종의 힘있는 타닌과 함께 높은 산도, 높은 알코올에서 오는 파워풀한 구조감이 있었고 블랙베리, 레즈베리, 후추, 스파이스, 허브, 스모키한 향 등 여러 복합적인 향들이 리치하면서 정확하고 깨끗하게 전해지는 잘 만들어진 바롤로였습니다. 알도 콘테르노에선 치칼라 외에 몇 개의 다른 바롤로들이 생산되는데 로미라스코, 콜로넬로, 그리고 이 세 포도밭의 올드그루에서 재배된 네비올로로 만들어져서 9년 이상 저장되고 출시된다는 그란부시아 바롤로, 그리고 부시아 산지에서 20년이 채 안 된 그루들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드는 부시아 바롤로, 이렇게 5종류의 바롤로가 생산됩니다. 네비올로 품종 와인은 이렇게 이탈리아 피에몬테가 주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밀라노가 있는 롬바르디아에서 생산되는 재밌는 네비올로 와인을 소개합니다. 니노 네그리의 5 스텔레 스포르자토 디 발텔리나 2016년 와인입니다. 스포르자토 디 발텔리나는 밀라노에서 북쪽으로 두어 시간 올라간 알프스 산맥 줄기에 있는 발텔리나라는 지역에서 네비올로 품종을 아마로네 와인처럼 반건조시켜 만드는 와인입니다. 네비올로를 반건조시켜 만든다. 이탈리아 와인 참 재밌는 와인이죠. 발텔리나 대부분의 포도밭이 산악지대 경사면에 자리하다 보니 이곳의 네비올로는 바롤로가 있는 피에몬테 지역 네비올로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가볍고 라이트합니다.
발텔리나에선 네비올로가 90% 이상 메인으로 해서 일반 레드와인도 생산되는데 스포르자토 디 발텔리나 이름으로 생산되는 와인들은 네비올로 100% 와인이고 곰팡이가 있거나 상한 포도가 들어가게 되면 건조 과정 동안 그 상한 향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 와인을 만들 땐 추수되어 온 포도들에서 더 깨끗하고 건강한 포도알들로 선별하게 되고 이 포도들을 건조시켜 원래의 수분을 반 가까이 이르면 발효시켜 만드는 와인이 스포르자토 와인입니다. 니노네그리의 5스텔레 스포르자토 2016년 와인 색감은 루비 색감이었고 물론 품종은 다르지만 아마로네의 말린 과일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와인으로 검붉은 자두, 레드 과일잼, 말린 무화과, 스파이스 향, 스모키한 우드 향이 더해지면서 소나무 송진 같은 향으로 전개됐고 그 향이 층층이 깊어지는 느낌이 생생하게 다가온 복합적인 우수한 와인들이었습니다. 바롤로 와인 9가지를 연이어 테이스팅하고 나서 이 스포르자토 와인을 시음했는데 바롤로는 전체적인 힘이 강해서 잘 만들어진 견고한 성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 같았다면 니노네그리의 5스텔레 스포르자토는 나비도 찾아오고 새도 찾아오는 꽃과 나무가 가득 찬 아름다운 정원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비교해서 시음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행사에서 시음한 더 많은 우수한 와인들을 다 소개하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이번 시간에 소개한 와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예고해드린 대로 푸드 앤 와인 페어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